있다라고 저는. 또 유죄가 인정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까지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정부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 보급 물량을 받지 못하는 일반 주유소들은 손님까지 잃고 있다며 아우성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진 중인 이동식 건물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청이 결국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려고 곳곳에 만들고 있는 회전교차로. 교통량이 늘다 보니 오히려 체증이 심해져 다시 신호등 교차로로 되돌리려는 곳도 있습니다.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초록빛 LED 등과 소리로 대피를 안내하는 맞춤형 경보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명, 충주 2명, 제천 2명, 단양 2명, 음성 1명, 진천 3명, 옥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685명, 누적 사망은 1명 늘어 90명입니다.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거점 주유소는 발표량과 보유량이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마저도 없는 일반 주유소들은 요소수 때문에 주유 손님까지 뺏기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현장 돌아봤습니다. 정부 물량의 요소수를 공급받는 고속도로 중점 유통 주유소. 정부가 오후 2시에 발표한 현황 자료에는 391리터 남은 걸로 돼 있지만 요소수는 없습니다. 오전 중에 이미 바닥이 났는데 정부가 그 전에 재고량을 취합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수를 넣기 위해 고속도로까지 오는 것도 불편한데 발표마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저녁 8시가 돼야 현황에 반영됩니다. 검색해서 왔는데 요소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요. 못 놓고 다시 가야 돼요. 딴 데 찾으러. 이 물량조차 받을 수 없는 일반 주유소들은 요소수를 구경한 지 오래입니다. 수급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문의가 빗발치지만 여전히 기존 거래처에서는 정부 물량을 대느라 여력이 없다는 답만 되풀이됩니다. 일부러 안 판다는 오해를 한 고객이 민원을 접수해 환경부 조사를 받은 주유소도 있습니다.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다 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왜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냐. 언론에서 보면 주유소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판매가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계십니다. 생산업체에 사정해 겨우 요소수를 구해와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거점 주유소와는 공급 가격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점 주유소의 리터당 공급 가격은 1,000원을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주유소가 사오는 가격은 보통 그 2배 정도. 요소수 가격 차이 때문에 주유 손님까지 잃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요소수를 딴 데서 더 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름도 더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경유도 지금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들도 고속도로 밖에선 어떤 주유소에 요소수가 있는지 언제 살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마다 가보면은 매스컴에서는 풀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자체는 없더라고요. 엊그제 왔을 때도 없다고 했었는데 오늘 마침 왔네. 요소수를 구해달라는 회원사 등살에 주유소 협회마다 전국 생산업체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재고 자체가 부족한 데다 양쪽의 요구 조건을 맞추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요소가 귀하고 생산업자들에서는 자기들 공급처 외에는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요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요. 요소 찾아 산만리라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국내 요소수 생산량은 지난 22일 기준 하루 평균 소비량 60만 리터의 2배를 훌쩍 넘는
138만 리터.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있는지, 중간에 새는 곳은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건물, 모듈러 교실 증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육부 앞에 전국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청주 내곡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증축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모듈러 사업을 철회하라!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소음과 진동은 물론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밖에서 화재가 나서 안쪽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정말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지역상 근처에 소방서가 없어요. 최고 빨리 와도 7, 8분 거리예요. 또 도교육청이 제대로 된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며 차라리 기존 학교 건물 증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학교 아이들처럼 그냥 똑같이 평등하게 저희 아이들도 모듈러가 아닌 그냥 수직 증축 콘크리트로 된 그런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충청북도 교육청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이 동의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또 학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3층 규모로 계획했던 모듈러 교실을 2층 이하로 낮추고 교장실과 행정실 먼저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모듈러 교실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염려가 크신 만큼 우리 교육청도 모듈러 교실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학교 신설 문제로 증축은 어렵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충북지부는 군국주의나 반민주주의, 성차별 등 시대착오적 가산말이 일부 교가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가 바로잡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가 2000년 이전에 설립된 충북 466개 초중고교의 교가를 분석한 결과 97%에서 지형지물의 전기를 받는다는 풍수지리적 표현이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또 14%에서는 여학생을 순결한 꽃봉오리 등으로 지칭한 성차별적 가사가, 17%에서는 남학생을 목숨 바쳐 싸워야 할 학도로 묘사한 군국주의적 가사가 발견됐습니다. 충북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사례가 계속 늘면서 도내 전역에 위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단양 단성면 대잠리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잡은 멧돼지 한 마리가 도내에서 7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양에서 3건, 제천에서 4건이 확진된 가운데 제천 발생 지점 반경 10km 안에는 농장 12곳에서 돼지 3만 100마리를, 단양은 2곳에서 1,650마리를 사육해 일반 농가 확산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가별 울타리와 기피제 설치를 비롯해 다음 달 20일까지 발생 지점 반경 3km 내 울타리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확진 멧돼지의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과 8km가량 떨어진 충주를 찾아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을 없애고 원형으로 돌아나가게 만든 회전 교차로가 있죠.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해지고 대형 사고 위험도 적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해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한 지 5년 만에 다시 신호 교차로로 되돌리려는 곳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은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 청주의 한 회전 교차로. 차들로 뒤엉킨 교차로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틈새로 끼어들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히 멈춰섭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 행렬이 사방에 끝없이 늘어섰습니다.
퇴근 시간에도 답답한 풍경은 반복됩니다. 회전 차량 통행이 우선인데 무작정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들 때문에 경적을 울리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평소에 이쪽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제 회전 교차로에서 특히 이게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양쪽으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이곳은 세종과 대전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으로 지난 2016년 통행시간 단축을 기대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인근에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세종시 인구가 늘면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해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자 결국 청주시는 5년 만에 다시 예전처럼 신호교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행 기중량에 많이 오버돼서 통행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회전교차로를 신호교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회전교차로의 통행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통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아침 출근 시간 기준 진입량이 차로당 500대가 넘으면 신호교차로로 바꿀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입차로가 7개인 이곳은 이미 2년 전부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대신에 교통량 수준은 좀 낮은 교통량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는 운행 효율은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서도 2018년부터 매년 2곳씩 새로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교통정체 때문에 다시 신호교차로로 되돌리는 건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이고 전국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상습 정체 지역의 경우 향후 교통량 증가 수준까지 면밀히 예측해 회전교차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비상구를 찾아 대피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죠.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음성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맞춤형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밤 화재로 집을 잃은 85살 어르신. 자던 중에 난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고 소방관이 오고 나서야 겨우 대피했습니다. 발달장애를 갖고 혼자 살면서 119 신고나 소화기를 작동하기 어려워 생긴 일. 옆집으로 번질 정도로 불이 커 자칫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이 수돗물을 받는 걸 그냥 뭐 머리 탁을 머리 막 비벼서 끄고 그냥 그랬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성소방서에서 전국 최초로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소방시설을 개발했습니다. 연기나 불을 감지하면 초록빛 LED 등이 켜지며 소리를 내는 유도 장치가 핵심입니다. 한 발달장애인이 소방교육 과정에서 비상구를 보고 건너야 하는 신호등이라고 답한 데서 착안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회피 본능으로 숨어버리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이 났을 때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긴급 신고나 초기 진화는 주변에서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반경 4km까지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이렌을 집 밖이나 마을 대표 집 등에 설치해 이웃 주민들이 비상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디 나가도 불 났으면 울리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고요. 더 난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12만 원 넘는 가격이 부담될 수 있어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의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로 숨지는 장애인은 10만 명당 1.5명으로 비장애인의 2.5배에 이릅니다.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한 소방관의 생각은 우수 정책안으로 인정받아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합의 일방 파기와 관련해 충북 시민사회 단체들도 비판을 가담했습니다. 충북 참여연대와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충북민주언론연합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취임 직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이시종 지사가 3선 연임 후 퇴임에 임박해 무상급식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며 이제껏 무상급식은 선거용이었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학부모와 정당, 노동단체 등 충북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도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파기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충북도 내 무역 규모 1위인 청주시의 수출 성장세가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청주시의 수출액은 16.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출 비중 1위인 반도체가 15.9%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이 마이너스 66%, 축전지가 마이너스 26.7% 등 상위 비중 품목이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증평과 괴산이 각각 7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충북 전체 수출액 규모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노조가 전국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충북에서도 8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진천과 충주, 단양 등 3곳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까지만 시행되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품목 확대, 산업재해 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뒤 27일 전국 조합원이 서울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교비 횡령 혐의를 받은 충청대 오경나 총장이 1심에서 징 유지가 가능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수천만 원 교비를 횡령해 이사회 경비 등으로 쓰고 법인 회계로 전출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오경나 총장과 전 유선규 총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개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영난 때문인 점, 원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충청대 전현직 총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괴산 장현터널 입구에서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2살 유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잠자던 중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동승자의 진술에 따라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괴산군도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 등에게 자체 지원금인 희망괴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제외자를 비롯해 재해로 이중고를 겪는 농업인, 거리 제한으로 피해를 본 민박과 펜션, 종교시설에 예비비를 활용해 24억 4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민재난지원금은 가구당 20만 원, 민박과 펜션, 종교시설 경영안전지원금은 한 개소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고 괴산사랑 상품권 또는 괴산사랑 카드로 지급합니다. 충주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냉난방을 비롯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정류장 18곳을 조성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은 냉난방기기, UV 공기살균기, 온열 의자, 공공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 이상 음원 감지기 등을 갖추게 됩니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비는 한 곳에 1억 원으로 충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 사업에서 확보한 9억 원 등 18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까지 조회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압류 절차에 나섭니다. 청주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700여 명의 명단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내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상반기 처음으로 지방세 찬압자 180명의 가상화폐를 찾아 압류해 3억 6천만 원을 추심했습니다. 국가조림 사업에 필요한 종자 생산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충주 수안보에 위치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산림수종 18종의 구가 70톤을 수확해 종자 9톤가량을 생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